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매그니피센트라고 그러죠. 네, 7개의 대형 기술주들 이쪽으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전 기업들의 어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오늘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이 무난히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저 PBR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상승이 조금 네, 시원찮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벌써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정책적인 부분들은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 이후에 단기적 조정을 또 받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이 부분 좀 알아보고요. 자,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K 배터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자꾸 중국에게 또 밀리고 있고 또 더 하락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이고요.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주간이었는데요. 어찌어찌 잘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명절 전이라는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 명절이 다른 때보다 조금 하루 짧죠. 그리고 금토일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명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만, 네, 특별하게 작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보이고요. 만기일이지만, 네, 3월달 같은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에 깨어있는 만기죠. 그래서, 부담감도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네, 시장이 참여자들이 상방 쪽으로 방향을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더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승 출발을 시작해서요 마감까지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갔고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95%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0.4% 상승했고 장중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CPI 지표 발표가 나오니까 조금 방향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연준 총재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얘네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말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죠. 주 초반에 파월 의장의 그런 연준의 어떤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크게 이게 뭐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닐 카시카리 이 사람 자주 등장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연준이 올해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일단 금리를 내린다는 거에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횟수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예상치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뒤쪽으로 그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또 올해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크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네, 이 토마스가 여기 있었군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토마스래요. 이 토마스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리 인하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압박이라든지, 또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들, 뭐 그런 것들 열어본다라면, 제 생각에는, 네, 3번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한 4번? 네, 저는 계속 4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화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한 4번 정도. 대신에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 6월 이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빠르면 6월, 아니면 그 이후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월달 금리 인하는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4월 말에서 5월로 연결되는 그 5월 FOMC에서,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3월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5월 FOMC, 이게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걸쳐지는 이 FOMC에서 하기는 시기가 너무 짧죠. 그래서 5월달 CPI 지표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월에 결정하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빠른 금리 인하는, 네, 기대하지 말고 대신에 늦고 더딘 속도의 금리 인하를 아마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금리 인하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요,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내년도가 들어가면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점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쨌든 되는 거니까요, 너무 여기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현재 흐름을 잘 따라서 움직이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주도 움직임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네, 돋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3% 급등했어요. 네, 시총이 무려 1조 7천억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마존이 지금 시총 4위에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400억 달러 불과합니다. 400달러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네, 어마어마한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건 뭐 400억 달러 정도면은 뭐 금방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아마존을 추월해서 시총 4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시총 5위예요. 이게 원래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확 치고 올라가면서 저렇게 된 거고요. 테슬라는, 네, 저 뒤로 밀려났죠. 지금 뭐 1조 달러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좀 됐고, 기술주,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 위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메타,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전부 다 AI 관련한 종목이에요. 또 AMD까지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하게 AI가 지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모건 스탠리가요, AI 전문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개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에 대한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더 사라는 얘기겠죠? 네, 더 사라. 그리고 목표 주가는 7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지만, 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조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AI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더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요, 엔비디아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이런 이 메타를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전용 칩을 구매하는 그런 월가 AI 특수의 가장 큰 수혜자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이 AI 전용 칩에 들어가는 HBM의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 AI 종목도 살 거 아니면 한국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서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소부장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어제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 국면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반도체가 좀 올라가게 되면 어제 급등했던 자동차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내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근데 너무 강한 추세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중간에 팔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 번째 이야기들이죠.
저 PBR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상승세를 멈췄다라는 금융주 이야기 나오는데, 금융주가 상승세를 멈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동차가 일단 가장 큰 수혜, 그 중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로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을 연일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뭔가 명분이 필요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또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을 보게 되시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게 뭔가 명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정부에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업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구나. 기업의 어떤 저평가 국면을 해소시키기 위한 내용들이다 라고 한다면 실적 대비 주가가 안 올라간 종목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섹터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저 PBR 있는 종목군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보시면 자동차만 많이 올라가잖아요. 금융주 섹터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금융주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서 원래 금융주 섹터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주회사들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띌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저 PBR 종목군들이 이 종목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으로 치고 넘어갔다는 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띄우기 위한 어떤 명분이었을 것이다 생각되고, 지금 2차전지 쪽이 자꾸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꿔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자동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위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종목군들도 지금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일단 여기다가 이제 금융주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이쪽으로 같이 포함되니까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4대 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미래에셋 이런 증권가 보험주들까지도 다 같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통 금융주들은 대부분이 저평가예요. 왜냐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평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이나 다른 자산가치 다 훌륭한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금융주들은 왜 그래요? 네, 금융주들은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가가 잘 안 올라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에이 됐어 그러면 떨치고 그런 모습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률이 높게 나타나고 그런 내용들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을 조금 과도하게 했으면 평소에 뛰지 않던 애가 열심히 뛰어버렸다. 그럼 금방 지치겠죠. 그런 식으로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멈췄다 이런 게 아니라 저 PBR주 단물이 빠지냐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얘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업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주가 랠리를 엄청나게 땡긴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도 그때 2017년도였던가요? 네, KB금융이 실적 엄청 터뜨릴 때 그때 신한지주하고 KB금융하고 둘이서 그냥 신나게 올라가서 100% 올라간 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중소은행주들은 들락날락하는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은행주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금융주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또 적자래요. 근데 적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단기적 급등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한 50%가량 네, 빠방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뭐 우리 금융지주는 약간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좀 있었을 정도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네,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때는 뭐 보통 4분기 때는 충당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실적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팔아먹었기 때문에 별로 관계는 없겠지만, 네, 아무튼 은행주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조금씩 팔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대응하시기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주들은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물론 그 틀에 갇혀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원래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 버리면, 네,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오면서, 네,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저 PBR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그랬어 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나 원래부터 그랬어, 금융주 원래부터 그랬어, 이렇게 나온 거서 그냥 잠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류에 편성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이게 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핵심을 잡아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라면 차익 실현은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커지고 더 기대감을 모으게 되고 또 경기 민감 섹터인데, 이런 시점에서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이 더 먼저 나가고 더 많이 나가는 움직임들은 은행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저 PBR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명절 이후에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편안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저 PBR 종목군들 움직임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물 빠졌다 어떻게 그런 부분보다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만 일단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손 놓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네, 그냥 조금 더 상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시면 이것도 저 PBR이네. 저 PBR 대척점에선 배터리주. 배터리주들은 사실 저 PBR은 아니잖아요. 약간 고평가 느낌들이 있었으니까 이 실적의 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K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또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그래도 뭐 적자까지 예상됐었는데 적자까지는 아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내려앉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 발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이었죠. 문제는 이제 적자가 나왔다는 게 문제인데 4분기. 네, 요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매출은 늘렸다, 즉 판매량은 늘었는데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매출은 커졌는데 수익성이 줄었다. 저는 이런 기업은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뭐 매출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통닭을 요즘에 보면은 한 마리에 2만원씩 가게에서 팔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통닭을 가져오는 게 원가가 10,000원이야. 근데 10,000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12,000원에 난 통닭을 팔겠다. 다른 데는 20,000원인데 난 12,000원에 팔겠다.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싸고 질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막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매출은 엄청 늘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통닭을 9,000원에 판다. 엄청나게 팔리겠죠.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적자다. 이거는, 네, 매출이 뭐 1억을 찍든 1조를 찍든 뭐 1000조를 찍든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네, 애매한 부분이겠죠.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부분들은,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실적을 좀 압박해 왔었던 이런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일어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주가가 왜 올랐느냐? 에코프로가 이제 5분의 1로 낮추는, 네, 그 주가를
5대1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 싸졌네?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액면 분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가격이 싸지고 유통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더 많은, 자금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액면 분할하는 그 시기까지, 네, 주가 상승이 그냥 지지부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액분할 때 보세요. 50분의 1로 액분할 때도 그때 와 하면서 막 올라갔다가 조정을 그때 굉장히 오래 받았죠. 한 2, 3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더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 당시에는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가 수준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뱀이나 여전히 하향세 보여주고 있고 또 K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하락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겠죠.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네, 걔네들은 이제 양극재를 이제 저쪽 해외 쪽에다가 납품하는 기업을 체크를 했다고 그랬던가요? 이제 25조?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크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 하고 튈 텐데 그 부분을 통해서 매도가 나올 건지 아니면 네, 유지를 해줄 것인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2차전지 쪽은 뭐 테슬라 주가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어쩌면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어야 될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이런 호재성 재료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적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의 공급량 증가, 그 다음에 중국산 배터리의 설비 증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어떤 입지 확대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또 성장성이 약간 축소될 수 있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히 실적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분기까지는 실적 분위기 지속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네, 이런 단기 이슈를 통해서 반짝반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주류 시점에서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반등 포인트는요.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뭔가 시장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닐 수 있겠죠.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상승 포인트를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은 뭐 경기 연착륙 기대감, 기업 실적 기대감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대응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하시고 기업들 실적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연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쪽 나쁘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번에는 그 대형주 위주의 그런 상승 흐름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만기일이라서 마지막까지 긴장은 늦추시면 안 됩니다만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네, 만기일 분위기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막판에 차익 매도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이 부분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호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뛸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실적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이익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네, 확실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강국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별거 없다. 그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하면 된다.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는 그 길이 당신을 성공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동방불패 이야기? 동방불패가
그 규화보전이라는 걸 가지고서, 동방불패 아시는 분 있나요? 규화보전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그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제 여성으로 변하잖아요. 네,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변해요. 그런데 그 규화보전을 누가 딱 입수를 한 거야. 규화보전?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무림 그 고수가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연마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있는 거지. 거세정진. 거세정진? 이거면 또 동방불패에게 딱 떠오른 거지. 아, 나도 여자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거를 딱 단행을 했어요. 거세를 딱 해가지고, 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세정진을 딱 하고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원료를 찾아가지고, 동방불패의 그 후학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딱 물어봤다가, 기절했대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 거세정진이란, 거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 빠지게 연습해라. 네. 그 뒤지게 연습해라 이 얘기죠. 열심히 연습해라.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노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정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